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인 클레어나입니다. 벌써 8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붐이 끝났다는 그런 뉴스 기사 보도를 접하면서 제가 이 점에 관해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여러분께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값 여러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같은 기간 동기간 대비, 즉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 작년 2월부터 2월, 3월부터 3월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의 집값 상승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근데 보시면 마지막 작년 5월부터 5월까지 15%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값 상승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우징 버블이 시작이 된 걸까요? 많은 분들은 아직도 2005년에 그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아주 대표적인 지수로 2005년과 지금 현재를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실 대출에 관한 건데요.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대출이 나갔나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 당시에는 620점 이하의 그 파이코 지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출이 나간 게 약 376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이렇게 크레딧 스코어가 낮은 분들에게 대출이 나간 거는 74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아주 건전해서 부실 대출로 시장이 무너질 여지는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기지 크레딧 어포더빌리티 인덱스인데요.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론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를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그 요건이 까다로울수록 이 수치가 낮고 또 대출의 그 요건이 느슨할수록 그리고 결국 대출을 받기가 쉬울수록 이 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005년을 보시면 실제로 이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대출을 받기가 너무 쉬웠고요.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바이어에게는 대출 승인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인데요. 즉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에 관한 지수입니다. 근데 집을 구매하시려면 일단 바이어의 수입 그리고 집값, 그리고 이자율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이 얼마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나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우징 버블이 시작이 되었던 2005년, 2006년, 2007년을 보면 임금 대비 집값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포더빌리티 인덱스가 굉장히 낮았고요. 시장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은행에 차압된 그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서 7년 동안 집 가격이 폭락을 했고 바이어들이 아주 낮은 가격에 집을 구매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여전히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꽤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5년에 비해서 지금 임금이 현저히 높아졌고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바이어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시는 바이어는 어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잘 준비가 된 바이어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숫자를 보면 아직도 매물 숫자가 너무나 극심히 부족해서 셀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이고요. 이 매물 부족 사태의 주범은 사실 지난 13년 동안 미국의 새집 공급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1970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에 공급된 그 새집 물량에 대한 통계인데요. 미국은 10년 단위로 약 1000만 채 정도의 집이 지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난 13년간 보면 이 정말 여태까지 평균 이 하얀 점선이 이제 평균 그 물량 숫자인데 그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의 집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보다 더 집이 적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인구는 훨씬 많이 증가를 했으니 당연히 집이 모자랄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살 수 있고
또 사고 싶어 하는 바이어는 여전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리얼터랑 일을 하시면 집 쇼잉하기 가기 전에 앱으로 그 쇼잉 타임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 예약된 건수를 이렇게 분석한 건데요. 보시면 쇼잉이 지난 4, 5, 6월에 점진적으로 줄었지만 아직 작년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바이어들이 지금 계속 집을 보러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또 이 forbearance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forbearance 프로그램, 즉 모기지 지불유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가구는 전국에 모기지를 쓰는 가구의 약 3.5%, 가구 수로는 전국에 186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려있던 그 모기지를 다 냈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30년 모기지를 상환하는 사람이라면 1년 동안 못 낸 것을 31년 마지막에 더 연장해서 내기로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빠져나갔고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약 17%에 해당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모기지를 못 내고 있고 다른 해결책도 별로 없는 듯 보여서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foreclose나 아니면은 숏세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구 수로는 최대한 약 30만 채 정도 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에 차압된 매물은 전국에 여러분 930만 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30만 채 가구가 하루아침에 다 시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버블이 절대 아니고요. 수요와 공급에서 비롯된 그런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격이 무너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이자율이 오르면 집값 상승은 약간 둔화는 될 거지만 여전히 셀러가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한동안 지속이 될 거고 가격 상승도 어쩌면 약간 둔화는 될 수 있겠지만 슬프게도 계속 올라갈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지만 또 셀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유리한 그런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